핵심 45번째 동기발전기의 출력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출력의 식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이해할 때, 출력을 이해할 때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의 관계를 모르면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식이 이겁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 X분의 VE 사인 델타죠.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사인 델타로 나오죠. 결국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델타라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타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고요. 출력을 구할 때 우리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얘가 X분의 VE의 사인의 델타로 표시가 됩니다. 요게 일상의 출력이거든요. 삼상은 여기에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은 어디서 많이 본 식입니다. 요거는 전력에서 보면 전력공학이죠. 송전전력은 X분의 VS VR 사인 델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죠. 요때는 얘가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선간전압이 되어서 요게 선간전압 곱하기 선간전압 루트 3상 루트 3상 하면 3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3배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전기가 요런 전력을 만들어서 요걸 송전선로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발전기에 관한 얘기고 얘는 선로에 관한 얘기예요. 거의 같은 식이거든요. 얘를 만들 때도 이 그래프를, 이 도표, 이 벡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얘를 만들 때도 이 벡터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얘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발전기 한 상의 임피던스, 이걸 우리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런데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기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분이 되는데 저항과 리액턴스 크기를 비교하면 대부분 저항이 작아요. 그래서 무시가 되죠.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상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동기 리액턴스로 여기에 대한 발전기 출력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발전기에 대한 출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자, P는 VI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는 뭐냐면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어느 거예요? I 코사인 세타. 여기 보세요. 요게 전류잖아요. 여기 세타잖아요. 그럼 I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전류의 유효분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I 코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뭐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 이 기전력이 있잖아요. 이 기전력이 반지름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뭐 대략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델타각을 무시하면 우리는 요 2와 여기 V에 대한 차이인 요만큼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요? 전압 강한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뭘 얘기하죠? 요렇게 보면 요렇게 가는 부분과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무시해버리면 요 길이, 그 다음 요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걸 IX라고 하면 요거는 세타가 보세요. 여기는 막곡지각이니까 요게 세타니까 요 세타가 같거든요. 세타와 세타가 같을 때는 요게 세타가 되니까 요 마주보고 있는 게 높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길이까지가 IX에 대한 사인 세타 성분, 요 길이가 IX에 대한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거든요. 이게 I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되는 걸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I 코사인 세타, IX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요 분모에도 x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ix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ix 코사인 세타, 요 변을 길이를 한번 보면 요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 아까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시한다고 그랬죠? 무시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됩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빗변이잖아요. 여기에 요 성분은 무슨 성분이에요? 높이 성분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높이 성분이에요? 뭐에 대한 높이 성분? 이거는 바로 요 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 되겠죠. 자, 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빗변이 사인의 델타다. 이게 높이거든요. 얘는 밑변이잖아요. 요렇게 된 거에 요거니까 밑변이잖아요. 결국 얘는 ix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 그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에 대한 사인 델타다라고 해서 발전기의 출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발전기를 봤을 때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얘는 원통형 발전기란 말이에요. 원통형 발전기. 교류 발전기잖아요. 고주파가 없는 거예요. 원통형 발전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 아니라 돌극형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정연파잖아요. 여기에 고조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조파가. 고조파가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합의되고 여기는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합의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원래 원통형 발전기라면 얘가 원통형이면 최대 출력이 나타나는 게 90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원통형이 아니라 돌극형 발전기는 고조파 때문에 여기서 최대 출력이 나타나요. 대략 6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고조파가 존재하니까 고조파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 이거 구하라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공식과 계산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공식과 계산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주로 기억하고요. 요거는 송전설로 송전전력과 비교해서 같이 기억하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최대 출력은 90도, 60도 되는 이유는 이런 그래프에서 요 고조파 때문에 60도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극형은 60도, 비돌극형, 원통형은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제 봐요.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동기 리액턴스죠.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얘기죠.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의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기자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 리액턴스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뭘 만들어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만들죠. 그 부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전류 및 단자 전압을 일정한, 여자 전압 및 단자 전압의 일정한 비철극형이라고 그랬어요. 원통형이죠. 원통형 동기 발전기의 출력과 부하각 델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비철극형이란 말이에요. 비철극형이면 출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X 동기 리액턴스예요. V와 기전력인데요. 여기에 뭐가 됐어요? 사인의 델타였다는 얘기죠. 사인의 델타. 그러니까 델타의 비례, 델타의 반비례는 아닌 거고요. 코사인 아니고요. 사인이죠.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배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상 동기 발전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도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